계속해서 시네마포드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죠. 바로 콘 오브젝트. 콘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가이드라인 쪽에 있는 이 점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반경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바로 해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오브젝트 속성 쪽에 있는 bottom radius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죠. 역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그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 height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약간 인터랙티브한 이 조절자를 같이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모양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는 토러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죠. 지금 이 토러스 오브젝트도 역시 보게 되면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이동 조절자하고 이 오브젝트 모양을 바꾸는 조절자가 서로 겹쳐져서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조절자를 이동, 회전, 크기 조절자를 시각적으로 숨겨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lt D키를 눌러 주십시오. Alt D키를 누를 때마다 조절자가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Alt D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토러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깥쪽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 파이프 레디우스 값이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안쪽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역시 링 레디우스 값이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Alt D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죠.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쉐이딩 상태, 이 음영 상태의 어떤 색상은 디폴트 약간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를 의도에 따라서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Ctrl D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rl D. 나타나는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 보게 되면 컬러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서 특정 색상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미 어떤 색상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색상이 동시에 모든 오브젝트의 기본 색상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디폴트 오브젝트 컬러 리스트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 색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이 60% 그레이 상태로 일단 내버려 두겠습니다. 디폴트 상태로. 역시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브젝트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 색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색상을 지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바로 베이즈, 코디네이션, 오브젝트 등등 여러가지 조절 속성이 있죠. 그 중에서 베이직 쪽을 보게 되면 바로 디스플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오프 상태를 온 상태로 바꿔놓고 하위에는 이 컬러 속성에서 이메일 색상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디스플레이 온. 이런 식으로 색상을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에 표시되고 있는 음영 상태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메뉴 쪽에 있는 고로드 쉐이딩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고로드 쉐이딩 라인, 그러면 오브젝트 표면 위에 이렇게 라인이 같이 표시가 되죠. 이 라인의 구조는 바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보게 되면 현재 와이어프레임이 체크되어 있죠. 아이스팜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 나눠져 있는 라인 형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제 박스로 바꾸게 되면 원래 디테일한 오브젝트 모양 대신에 박스 구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시각적인 상태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와이어프레임. 다시 디스플레이 타입을 퀵 쉐이딩, 퀵 쉐이딩 라인, 컨스턴트 쉐이딩, 그러면 이제 단색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표시가 되죠.
constant shading line. 가만히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쉐이딩 타입마다 단축키가 이렇게 N, A, NB, NC, ND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라인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NG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고로드 쉐이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키보드상에서 NG 그러면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바로 라인 상태로 바뀌어서 표시가 되죠. 다시 이제 그 고로드 쉐이딩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단축키 NA죠. 그래서 NA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NG, NA 뭐 재빨리 단축키를 사용해서 쉐이딩 상태를 바꾸는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쉐이딩 상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시 상태의 어떤 품질은 바로 에디트 메뉴요. 바로 프리퍼런스 있죠. 프리퍼런스 설정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뷰포트 하드웨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는 바로 안티얼리징 이 레벨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안티얼리징 레벨을 넣은 상태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 오브젝트의 이 경계선이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그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지그재그한 약간 날카로운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디스플레이 상태를 고로드 쉐이딩 라인 타입으로 바꿨을 때 보게 되면 각각의 라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엣지 상태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터 쪽에서 워커 플랜을 일단 숨겨놓죠. 그런데 이 안티얼리징 레벨을 바로 2로 바꿔주게 되면 라인이 살짝 부드러지게 되죠. 8로 바꿔주게 되면 뭐 자세히 이제 그 살펴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갖고 있는 음영상의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업 스피드, 이 화면이 반응하는 피드백 속도를 좀 더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안티얼리징 레벨은 바로 한 2 정도만 사용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뷰버터 하드웨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현재 457.30 버전으로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에 적합한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 표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역시 뷰포터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이 안티얼리징 레벨을 비롯해서 몇 가지 조절 속성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래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시 새로운 오브젝트 큐브 위치를 아래로 내려놓고 역시 이제 그 큐브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조절자 중에 보게 되면 다시 Alt D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가 보이죠. 해당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게 되면 각각의 축 방향으로 그 스케일, 그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조정할 수 있죠. 역시 이제 그 이 필렛 기능을 사용해서 체크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라운딩이 들어가게 되죠. 라운딩이 되는 이제 그 간격은 역시 조절자를 사용해서 간격을 좁게 넓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간격이 나눠지는 그 등분은 바로 밑에 있는 필렛 서브디비전 값을 통해서 개수를 더욱더 줄이거나 이렇게 높여서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역시 이 오브젝트도 베이직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컬러, 온,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아무튼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이름은 바로 이 시네마 4D가 갖고 있는 디폴트 이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디폴트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때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다시 Alt D, 컨트롤 클릭 드래그 카피를 해주게 되면 원본 오브젝트 이름 대신에 바로 뒤에 숫자가 붙게 되죠.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 이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큐브 1, 또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복사를 해주게 되면 큐브 2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름 구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를 했을 때 그 이름 뒤에 숫자가 자동적으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폴트 이름 대신에 사용자의 임의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이 리스트 뷰 상에서 오브젝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입력 대기 모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박스라고 바꿔보죠. 역시 이 토로소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더블 클릭, 이번에는 링, 엔터.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어떤 임의 이름대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로 더블 클릭, 이렇게 한글로 바로 원 뿌리라고 이렇게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글 이름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제가 한글로 오브젝트 이름을 바꿀 수 있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네마 4D의 어떤 모든 그 작업 행위를 하는 동안은 가능하면 영문 이름 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글로 바꿀 수 있긴 하는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로 바꾼 그 순간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네마 4D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세이브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시네마 4D 파일을 저장할 때 역시 이 이름도 한글이 아닌 영문 규칙을 사용해서 영문 이름 구조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역시 어떤 특정 작업 파일을 컴퓨터끼리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그 관계 있죠. 그 관계 안에서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호환성과 안정성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시네마 4D 파일 이름도 이렇게 한글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은 한글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 이름은 그냥 더블 클릭 콘이라고 바꿔놓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 구조를 그룹 단위로 묶어서 한번 제어를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한 3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위치 회전 크기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룹 단위로 묶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클릭, Shift 클릭, 바로 키보드 상에서 Alt G 키를 눌러줍니다. Alt G.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상위에 null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위에 박스, 링, 콘 3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위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위에 null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3개의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전을 했을 때도 역시 묶여서 회전이 되죠. 스케일을 사용했을 때도 역시 같이 스케일이 되죠. 바로 스케일 조절자를 사용할 때 이제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XYZ 동시에 세 방향에 같은 비례로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같이 상위에 null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위에 실제로 선택을 했었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종속되는 상태, 바로 이 상태는 Alt G 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따로따로 또 선택을 해서 역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하지만은 상위에 있는 null을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한꺼번에 묶여있는 상태로 조작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null 오브젝트는 화면에 표시가 될 때 바로 라인 상태 ng 라인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서 표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작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null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오브젝트 속성 쪽에 있는 쉐입을 다트가 아닌 로케이터 그러면 십자 크로스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Alt D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삼각형 스타 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쉐입 상태는 화면에 표시가 되는 그 모양을 바꿔주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3D적인 3차원적인 입차나 볼륨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쉐입을 로케이터로 지정을 해놓고 그 레디어스 값을 바로 이렇게 크게 증가시켜 보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다시 NA 이 로케이터를 이제 손쉽게 선택을 해서 null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Alt D 이런 식으로 쉽게 null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이 null 오브젝트도 베이직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컬러 on 그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 상태를 바꾸는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이 어떤 오브젝트를 이 그룹 관계에서 빼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개의 오브젝트 중에서 박스 오브젝트를 이 상위에 있는 null 오브젝트에서 빼야 된다. 일단 null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objgrp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그 그룹 관계 안에서 빼기 위해서 바로 박스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제 그러면 objgrp null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링과 콘 오브젝트 두 개만 이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박스 오브젝트는 그룹 관계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포함을 시켜주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이제 다시 objgrp 하위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다시 이제 같이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이제 모든 오브젝트의 그 그룹 관계를 다 풀어내야 된다면 상위 null 오브젝트를 이 리스트 뷰상 선택을 해놓고 바로 키보드상에서 Shift G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오브젝트 grp null 오브젝트 그룹 관계에서 빠지게 되죠. 이제 오브젝트 grp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 종속이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delete 역시 이제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Alt G를 해서 그룹으로 묶지 않고 먼저 null 오브젝트 그룹을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를 이제 포함을 따로따로 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독립적으로 이제 그 null 오브젝트를 따로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오브젝트 리스트에 보면 null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null 오브젝트가 따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이제 선택해서 오브젝트, shape, locator, radius를 크게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서 바로 세 개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역시 이제 이 null 오브젝트 안에 세 개의 오브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다시 선택 Shift G null 선택 delete 다시 세 개 오브젝트 선택 Alt G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그룹핑을 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오브젝트 그룹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씬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오픈 프로젝트 바로 애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이 있죠. 애플 v01.c4d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사과 모양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꼭지, 바디, 나뭇잎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를 먼저 오브젝트로 각각 위치를 좀 정렬을 해 놓죠. F2 바로 X축 위치, F4 프론트 뷰로 바꿔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고, 예, 나뭇잎을 역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죠. F1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죠. 자,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오브젝트 이름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오브제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각각의 오브젝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애플, 이 오브젝트는 줄기의 의미로 스템, 이 오브젝트는 립이라고 해놓죠.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역시 디스플레이 컬러 기능을 통해서 색상을 임의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립 색상은 약간 녹색 계열로 이렇게 지정해 놓죠. 자, 이 상태에 대해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오브젝트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역시 세 개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서 Alt G, 그러면 이렇게 null 오브젝트 하위로 묶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더블 클릭, 대문자로 애플 grp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죠. 뭐 그러면 이제 그 상위 null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로 이제 조작이 되죠. 회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역시 스케일을 사용했을 때도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작게, 크게 역시 조정할 수 있죠. 네. null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쉐입 상태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로케이터 레디우스를 크게 바꿔놓죠. 네. 각도를 0도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상위 그 null 오브젝트 그룹을 선택을 해서 이동 툴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클릭 드래그,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오브젝트 그룹된 그 구조 자체가 통째로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컨트롤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그룹 관계로, 그룹 단위로 복사가 됩니다. 뭐 역시 이제 그 복사되어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 그룹마다 따로따로 위치를 바꾸거나 또 이 크기를 바꾸거나 회전을 역시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뭐 역시 뭐 이런 식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오브젝트 그룹, null 오브젝트 그룹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null 오브젝트 그룹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뭐 다시 이제 그 이와 관련돼서 또 따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네마 4D가 갖고 있는 그 씬 파일을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바로 이 애플 C4D라는 파일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이 파일을 열기 전에 이전에 작업했었던 untitled 상태의 C4D 파일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이 윈도우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현재 열려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타나고 있죠. 애플 C4D 파일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untitled 3라는 이 파일이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상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이 untitled 3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애플 파일을 열기 전에 작업을 했었던 그 C4D 파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애플 선택. 네, 그럼 이제 애플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네마 4D는 이렇게 여러 개의 C4D 파일을 동시에 열어놓고 각각의 장면을 스위치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스위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스위치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마다 별도로 이제 그 세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 언타이틀 상태,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세이브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역시 베이직 테스트, 이번에는 이름을 V02로 해서 이름을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윈도우 메뉴 쪽에 보면 이제 베이직 테스트 V02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죠. 다시 애플 V01 선택. 이런 식으로 역시 스위치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 윈도우 메뉴를 통해서 스위치를 하지 않고 바로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V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서브 메뉴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 중에서 보면 바로 프로젝트가 있죠. 역시 베이직 테스트 선택. 그러면 그 프로젝트로 바뀌게 되죠. 단축키 V키, 프로젝트, 애플. 애플 프로젝트로 바뀌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축키 V키, 단축키 V키. 역시 이렇게 쉽게 스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시네마 4D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